그러니까 주도주보다도 주도주 교체가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에코프로보다 BM이나 퓨처엠 이쪽이 더 나을 것 같다 라는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고, 한 9월 달부터 낙폭을 좀 키웠던 종목들, 이게 타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 아유 안 되겠다 싶으면은 그냥 조선입니다. 조선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실적이 좋아지는 것을 끌어오는 이런 여러 가지 변화를 본다 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차전지 저도 지금 이제 주식이 다시 풀로 매수를 했는데, 아, 그러세요? 진짜, 네, 매수가 돼 있는데 예. 지금 포트의 40%가 2차전지거든요. LG화학 포함. LG화학 포함. 네. LG화학도 그렇지 2차전지주니까. 네. 그렇게 했는데 네.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네. 2차 전지를 내가 너무 싫어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니 그때는 자꾸 이게 이거지. 네. 우리가 다른 주식 가지고 로봇주나 무슨 뭐 이렇게 올라갔다가 꺼지는 경우에 네. 지금은 사서는 안 됩니다. 더 예. 하락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예. 별말이 없는데 2차 전지주는 이렇게 했다가 떨어지면 그거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네. 2차 전지 안티다 이렇게 딱 매도를 해버리니까 예. 이 흐름 예. 그거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기를 되게 전문가들이 어려워하는데 네. 저도 하여튼 지난주부터 좀 바닥이라고 생각이 돼서 네. 쭉 그 포트에 40%를 채워놨어요. 네. 자랑하시는 그죠? 자랑할지 모르지 앞으로 올라야지 자랑하는 네. 거지. 바닥 찍었는데요, 뭐. 예. 그래서 2차전지 관련돼서 하나만 또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제 뭐 뷰는 뭐 말씀드렸으니까요. 뭐 이제 찍고 이제 확인되는 변화들 말씀드렸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앨범R이 다시 살짝 눌려서 뭐 이제 중기 지지권들을 확인하는 과정들 뭐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국내 쪽에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똑같이 과거에 보면은 이제 어떤 섹터가 갑니다. 섹터가 움직이는데 과거의 주도주가 그대로 주도주를 하는 경우가 솔직히 확률이 조금, 그러니까 주도주보다도 주도주 교체가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초 같은 경우 이제 올해를 끌었던 2차전지 쪽은 만약에 에코프로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에는 개인적으로 에코프로보다 BM이나 퓨처엠 이쪽이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고, 왜냐면 갖고 있던 밸류가 조금씩 훼손되는 과정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쪽은 실리콘 음극재 말씀드렸고, 그 중에서 또 보니까 이번에 미국의 IRA 법안을 이제 세부 지침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AMPC라고 그러죠. 세액공제 관련된 쪽에서 이쪽도 철저하게 이제 중국 배제하기 시작합니다. 중국 배제해서 중국 못 들어와.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것 중에서 이제 분리막, 전해질도 이쪽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도 그러면 미국에 공장 짓는 회사들 같은 경우도 성과를 이제 잘 됐어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겠죠. 그쪽에서 하나, 전해질 쪽에서는 NKM이 가장 지금보다 그러니까 다 이쪽도 그렇습니다. 2025년이 타겟입니다. 왜냐면 LG에너지솔루션이 북미공장 완공되고 나오면서 같이 자 이것도 일렬로 모여 그 쫙 해서 이제 같이 쫙 들어가는 이런 현상으로 봤을 때, 그때 가장 많이 엔킹 같은 경우가 지금 벌써 올해 2만 톤에서 지금 2025년 가게 되면 34만 톤, 17배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과정들이 이제 또 진행되는 과정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과정 쪽에서는 이거 AMPC로 수혜를 본다라고 봐야 되겠죠. 분리막 쪽에서는 SK 아이테크놀로지가 당연히 먼저겠지만,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WCP 이것도 지금 아직 북미 공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확실히 안 나왔습니다만, 증서 회사 내부적으로는 북미 증설 거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도 보니까 지금 현재 5,000톤밖에 안 됩니다. 5,000톤인데 지금 북미까지 완성된다 그러면 6만 5천 톤. 물론 규모는 SK 아이테크놀로지가 큽니다만, 근데 이게 규모로 보게 되면 이것도 12배 뭐 이 정도쯤 되죠. 그러니까 그 성장 증설하는 속도나 규모를 봤을 때는 성장률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주식을 할 때 보게 되면 얘는 규모가 커. 원래 덩치가 되는 회사야 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면 올라가는 뭐든지 성장률, 성장 속도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지금보다 얼만큼 커지느냐라고 하는 성장률을 퍼센트를 본다 그러면 이런 게 더 관심이 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거 한번 보시면서 2차전지도 내년에 똑같은 종목이 갈 거라고 보는 것보다
안에서 누가 더 성장할 것이냐, 누가 더 성장의 밸류를 많이 끌어올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기존에 주도주가 이래서 난 이쪽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쪽 비중을 좀 줄여야 되겠죠. 그리고 좀 다변화되는 전략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더 좋지 않나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네. 손광욱님 그리고 라온님 네 슈퍼챗을 써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아쉬운데. 이야 이거 할 수도 없고 이제 이야. 네. 그거는 네, 조금 더 그거 네. 특허내야 될 것 같아. 이성우 이사의 아이 그 천진난만한 얼굴 표정을 못 따라하겠어요 제가. 얼굴 빨개 하면서 이야. 네 고맙습니다. 네. 아 근데 그거를 그 강의장에서 맞아 못 외치고 온 게 좀 한탄. 그러게.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런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거기다가 또 보다 보니까 또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주말에 또 뉴스 중에 하나, 첫 번째는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얘기. 드디어 대통령께서 돌아오셨습니다. 이게 지금 결국에는 더 오시면 다 한다 그랬잖아 내가. 다 아시던 저는 이거 코스프레까지 했습니다. 이거 코스프레까지. 그래서 와서 일단 지금 모두는 그래. 진행시켜 이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진행 방향이 이제 국무회의하고 뭐 또 스케줄 쭉 나오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한 수요일쯤이면은 되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일단은 야당 눈치 안 보고 어차피 시행령이다 보니까 그렇지. 그냥 가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게 되면은 물론 야당 입장에서는 좀 이제 갈등의 골은 좀 커지겠죠. 근데 솔직히 그거 상관없이 저희 투자자들을 위해서 해야 될 건 하는 게 맞습니다. 그쵸. 네,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뭐 26일인가가 마지막 국무회의라고 하는데 그전에 임시 국무회의가 또 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안에 스피드 내서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좀 요 분위기가 오늘 감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 또 반응을 하기 시작했죠. 오늘 시장은 일단 미국 시장 마감하고 그 한국물 ETF 동향 보게 되면 조금 소폭 하락으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됐고 우리 고생 많이 했다 이런 쪽에서 쫙 하고 돌려가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항상 타겟은 저희가 아는 것처럼 올해 많이 올랐다가 지금 한 9월 달부터 낙폭을 좀 키웠던 종목들 이게 타겟입니다. 그러면 약간 뭐 로봇은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그것도 신고가 비슷하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빼고 나머지 로봇들 뭐 AI 관련된 쪽들 그리고 또 AI 의료 쪽들 뭐 또 반도체에선 HBM 쪽도 한미반도체에 영향 받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힘을 내서 다시 돌아가는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또 하나가 그 지금 한국의 그 동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탁금 추이도 봐야 되는데 예탁금이 최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51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와 연말 돼서 시장 좋으니까 자금 들어온다라고 보기에는 일단 이제 DS 단속 요 청약이 이번에 있고 22일 날 상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자금 들어왔던 것들이 얼마큼 빠지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은데 요거 유지가 만약에 빠지는 속도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일단 50조대가 버텨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야 이 50조대를 가지고 요거 동력과 함께 그래도 저희 좋아하는 종목들 성장을 바라보는 종목들 좀 힘을 내주는 게 관건인 것 같은데 거기다가 같이 보게 되면은 지금 예탁금 외에 신용잔고 보게 되면 의외로 지금 신용잔고가 안 늘어납니다. 지금 17조 4천억 정도까지 돼 있다 보니까 요거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큰 흐름상은 신용은 안 늘어나고 아직까지는요. 네. 예, 예탁금은 그래도 보강되고 좋은 뉴스죠. 예, 그래서 이렇게 가면서 이런 정부 정책과 함께 쫙 맞아주는지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뉴스 중에서 제 눈길이 가는 거는 지금 해운 쪽 관련된 뉴스입니다. 네. 해운 쪽 관련된 쪽 뉴스인데 수에즈 운하가 약간 이제 폐쇄보다 기피할 분위기입니다. 이쪽으로. 그게 그 후티 반군하고 네. 좀 미국 쪽에서 공격한다 이런 뉴스가 자꾸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는 이렇게 있고 북아프리카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쪽에 나라가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네. 예,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여기에 후티 반군. 네, 왜 이름이 후티일까요? 네, 후드티도 입고 있는 후티 반군이 예, 여기 무대응이 상체.
혼자 중얼거리고 넘어갈게요. 네. 네. 여기 배가 들어오는데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수에즈 운하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그 상선들을 공격했답니다. 그래서 일단 잘 빠져나갔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가뜩이나 수에즈 운하 지금 저 병목 현상이 걸리는데 그러니까 배가 여기서 멈춰 있을 거를 안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공격을 하고 명분은 그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쪽과 서방에 대한 공격들 이쪽도 다 이슬람 쪽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약간 이 해적들이죠. 예. 그 입장이 크다 보니까 나오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HM이 포함된 얼라이언스 쪽도 이쪽 통과 안 하겠다. 그리고 10위권 선사 중에서 벌써 4-5개가 통과 안 한다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럼 이렇게 가게 되면 이렇게 희망봉 돌아서 가야 되다 보니까 약 한 7,000km가 더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이때 나오는 거는 연료비부터 운송비부터 이제 모든 게 다 이게 지금 한국, 일본 쪽에서 나오는 아시아 쪽 항로, 아시아에서 들어오는 항로 쪽이거든요. 그렇죠. 유럽으로 가는 것. 그러면 이게 지금 결국은 벌써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VLCC라고 하는 쪽, 그러니까 초대형 운반선, 그 원유 운반선 이쪽이 벌써 신조선가 지수가 팍 뛰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운임은 그러니까 해운 운임 관련해서 이제 BDI 지수는 앞으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BDI 지수가 올라간다. 그러면 해운 그러니까 운임 쪽 올라가다 보니까 요 영향 끼치는 거 해운주도 보긴 봐야 되겠지만 기조적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기에는 아직 경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못 맞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그게 기반이 돼서 나온다 그러면 벌써 조선가 지수가 뛰거든요. 근데 보면 지난주에는 신조선가 지수 약간 좀 주춤했다고 그래서 시장이 영향을 받았는데 이번 주 다시 뜁니다. 다시 반등하다 보면 이것도 영향을 끼친다 그러면 저는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은 그냥 조선입니다. 조선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금요일 끝나고 나서 보니까 한국조선해양에서 암모니아선 또 발주받았네요. 수주 받았네요. 네. 이런 거 보게 되면 저는 이제 자꾸 중국한테 밀린다 그러면서 그런 거 바라보시면 안 되고요. 돈 되는 거 합니다. 지금부터는. 그리고 돈 되는 거 거기다가 좀 중국이 못 따라오는 거. 네, 그리고 거기다가 조금 더 앞으로 친환경 규제에 맞춰서 움직일 것들 이걸 보다 보니까 이런 쪽들이 더 핵심인 것 같아서 연결돼서 이제 조선까지도 계속 뭐 당장 안 움직여도 좋습니다. 내년 간 보면 이제 뭐 살 거 없나 봤을 때 살 거가 핵심이 실적이 좋아지는 거를 끌어오는 이런 여러 가지 변화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냥 무겁고 저런 거 재미없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보시죠. 가보시게 되면 또 시장에 대한 변화는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번 주 또 지켜봐야 될 이슈들과 함께 잠깐 또 점검을 해보게 되면요. 근데요 이번 주는 네. 오늘은 네. 오늘은 사람들이 전부 거기에 관심 있을 것 같아요. 대주주 양도세 완화됐을 때 아까도 물론 말씀해 주셨지만 네. 그 올해 많이 올랐던 급등했던 주식들 네. 그 가운데서도 어디가 최선일까에 대한 네. 왜냐하면 2차 전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2차 전지 그리고 이제까지의 대장주였던 에코프로를 찍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의료기기 좋아하시는 분은 루니 찍으시는 분도 있고 네. 다 선택에 맞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많이 빠지다 보니까 수급적인 이슈로 나오게 되면 에코프로가 더 셀 수 있습니다. 근데 내년까지 봤었을 때 업황과 관련된 쪽으로 본다 그러면 저는 BM이나 포스코 퓨처엠이 낫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죠. 좀 길게 봤을 때는요. 수급적인 이슈는 딱 그거 그러니까 보셔서 올랐다가 내린 종목들 그게 어느 정도 성과는 거. 근데 그거는 만약에 이슈와 함께 뉴스와 함께 나와서 만약에 확정됐다 그러면은 일단 세론. 그렇죠. 약간 이제 그렇구나 내년도 이제 플레이 볼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때부터는 종목들이 좀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자라는 입장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네. 그게 이제 하나의 호재라고 한다면 네. 어제 또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가 유럽에서 그 중국 전기차 네. 저가 공세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있었잖아요. 네. 12월 7일 날 또 그래서 협의도 좀 있었고. 네. 근데 그게 잘 안 됐는지 지금 독일 전기차는 보조금 전면 폐지. 예. 그러니까 중단. 네. 중단이라는 뉴스가 또 어제 나왔고 네. 17일 날 중단한다고. 네. 그리고 또 유럽에서도 여러 프랑스요. 가지, 프랑스도 그렇고 네. 이제 자꾸 이렇게 낮춘단 말이에요. 이게 또 하나의 악재가 될 거예요. 이게 호재와 악재가 만났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체크할 거는 전기차 쪽에서 이제 Q의 변화. 그러니까 P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P는 이제 반등하는데 Q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쪽인데 이거 내년에 빗대한 변화 보고 이제 유럽 시장에 대해서는 어차피 유럽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막 크다가 이제 성장하는 속도 보기에는 중국은 뭐 내년도 클 것 같고 유럽이 이제 막 태동하다가 약간 멈칫하는 단계는 일단 지금 중국이 너무 많이 빠르게 침입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름대로 장벽을 쌓기 위해서 이제 이런 현상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유럽의 성장률과 저희는 이거 상관없고요. 일단 북미입니다. 북미. 예. 북미만 보자. 예, 일단은 이것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만약에 똑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2025년까지 지금 북미가 못 크는 이유는 배터리가 없어서 못 크는 거예요, 솔직히. 그것까지 영향을 끼쳐서 봤었을 때 그러면 그 빈자리 배터리를 중국이 차지하겠느냐? 아니거든요. 이건 더 심하거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더 이게 아무리 친환경차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거 가지고 중국 쪽을 받아들이겠냐? 이건 더 심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2025년까지 가는 증설 스케줄과 거기서 나오는 부분들을 그대로 누리겠다.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할 수도 없이 지금 보여주는 상황들이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스케줄 맞춰서 그냥 착착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과 Q의 확대는 내년 가게 되면 이제 미국 쪽에서도 금리 떨어집니다. 거기다가 IRA 보부저금 흐름들이 올해까지는 차를 사게 되면 사후적으로 적용받았는데 내년부터는 2024년부터는 사면서 적용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 더 바뀔 수가 있겠죠. 지금 사고 나중에 돈 받는 것보다 초기부터 그러면 내가 비용들이 전기차가 하락하는 효과가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그에 따른 변화가 Q가 생각보다 그러면 갑자기 지금은 현재 재고가 2배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좀 빠르게 내려가기 시작한다. 거기다 재고 늘다 보니까 가격도 떨어지고 이런 변화가 나오게 되면 Q를 자극할 요인들은 좀 있지 않나라는 쪽에서 이거 확인되게 되면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또 전기차 랠리가 나오겠죠. 2차 전지 랠리가 나올 겁니다. 근데 요거 확인하는 구간 이거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죠. 네. 하여튼 중국이 네. 그 상대 경쟁 국가들이 혹은 경쟁사들이 네. 두려울 정도로 너무 확장 전략을 써가지고 네. 보니까 LG 엔솔이 그러니까 네. 올해 성장률이 한 47% 정도 되는데 CATL은 96%더라고요. 그렇죠. 예. 거기 뭐 거의 유럽 시장이란 얘기니까 그게. 그리고 자기네 거와 유럽 쪽으로 넘어가다가 이번에 철퇴를 맞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확장으로 나오는데 내년 하반기 가게 되면 중국 성장률 확 꺾일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런 시각도 있어요. 뭐냐면 유럽에서 그 정책이 실행이 됐을 때 어쩌면 또 중국 전기차가 더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5만 불인데 일반적으로 얘네는 기본적으로 싸거든 3만 불 때. 그렇죠. 그러니까 보조금 없이도 우리 충분히 경쟁력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정부 자체적인 뉘앙스나 정책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단순히 그것만 보면서 전기차를 사겠느냐라는 쪽도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에서 노리는 거는 아니다 다음으로 가자. 뭐 동남아 쪽 막 시도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쉬운 거는 동남아는 아직도 인프라가 안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같이 키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같이 키워야 되는데 거기서 인프라를 키운다라고 하게 되면 충전소나 이런 것들을 자기네가 또 지원해주면서 같이 키워야 되는데 그렇게 가게 되면 이것도 악재죠. 그런 건요. 근데 그거는 다음 변화에서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